예, 이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석박사 학생들을 위한 동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지금 제 수업을 1년 이상 들은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이 이제 막 들어온, 석사에 들어온 학생이 있고, 외국인 학생으로 석사 과정에 들어온 학생이 있고, 그리고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베트남 학생도 있고, 중국 학생도 있고, 몽골 학생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녹화를 해서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들으실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먼저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 연구를 분류할 거예요. 여러분이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럴 때 연구 논문은 어떻게 분류되고, 그 분류된 것 중에 성격은 어떻고, 나는 그 중에 어떤 걸 써야지, 이런 것을 감을 잡기 위해서 수업을 어, 할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역사 연구를 할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연구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스터디를 분류해 보면 쉘비 디 헌트 선생님의 분류가 있고, 이훈영 선생님의 분류가 있고, 게이라는 사람의 가인가요? 게이라는 사람의 분류가 있습니다. 헌트 선생님, 쉘비 디 헌트라고 마케팅 티오리라는 책을 쓰신 분의 책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구의 종류는, 스터디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언더스탠딩 연구가 있고 저스티피케이션 연구가 있다. 언더스탠딩 연구라는 것은 현상을 언더스탠딩, 이해하려고 하는 연구다. 현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탐구하는 연구는 언더스탠딩 연구. 은하수는 어떻게 되는가, 지구는 어떻게 생겼는가, 사람들의 소비자 행동은 어떠한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사람한테 잘 걸리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 언더스탠딩에 대한 연구. 저스티피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예요. 현상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justification. 그러니까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런 연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트 연구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반면에 이훈영 선생님의 연구를 보시면, 탐색적 연구, 기술적 연구, 인과관계적 연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탐색 연구라는 것은 가설 설정을 위해서 질적 조사를 많이 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탐색 연구. 무슨 현상이 있는지 모르니까 관찰을 한다든가, 뒤져본다든가, 구성요소를 찾는다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을 인터뷰를 한다든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무슨 연구? 탐색 연구. 다음, 기술 연구라는 것은 특정 시점의 자료를 이용해서 가설 검증을 하는 경우. 이건 뭐냐면 기술이잖아요. 디스크립티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떤 시점이나, 예, 시점이 지나가는 것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기술하다, 디스크라이브하다. 그러니까 기술하는 거죠. 탐색 연구와 기술 연구의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탐색 연구는 관찰을 하신다거나 인터뷰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게더링 하는 게 많은 거고요. 기술 연구는 그 현상을 기술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스탠딩 연구가 1번과 2번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반면에 이은영 연구는 커절 릴레이션십 연구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은 최서일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분류하셨는데, 이런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연구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서 배운 선생님 중에 책 중에 하나, 저 닥터 호리지한테 제가 그 연구의 분류를 배웠는데요. 한국의 김용준 교수님한테는 이렇게 배웠고, 제가 읽은 시장조사론이나 그런 건 이렇게 배웠고, 미국 같은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여기 보십시오. 연구의 분류를 히스토리컬 연구, 역사 연구죠. 그러니까 시점을, 여러 시점을 해가지고 쭉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하는 경우. 기술 연구는, 그죠? 기술 연구가 그거잖아요. 특정 시점에서 딱 잘라 말하는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예,
현상을 보여주는 연구. 상관관계 연구라는 것은 두 변수 사이에 어소시에이션 된 정도를 측정하는 연구. 두 변수 간에 연관된 정도를 측정하는 연구. 인과관계 연구는 아까 말씀드린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구인데, 요거는 실험 연구를 별도로 해놨어요. 이건 실험을 하는 경우, 이건 실험을 안 해도 되는 거죠. 2차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고 1차 자료를 이용해서 실험 세팅에 들어가는 경우, 실험 세팅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로 나눈 겁니다. 제 동영상은 요 5가지를 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동영상이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은 뭘 할 거다? 이걸 할 겁니다. 예, 그래서 탐색 연구는 관찰이나 표적 집단 면접법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기술적 연구는 둘로 나눠지는데 역사적 연구와 횡단 연구로 나눠진다. 이렇게 제가 해놓은 거죠. 히스토리컬 연구라는 것은 롱기투디널하게 현상을 시간의 경과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쫙 타임,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분석을 한 연구고, 횡단 연구는 딱 잘라서 요 시점에서의 연구를 하는 거죠. 오늘은 어디 한다? 요 연구를 할 겁니다. 예, 종단 연구라는 것은 대상의 역사를 이해하려는 연구. 사전에 기준을 정하고 대상을 기준에 맞춰서 연구하는 수도 있고, 예, 연역적 방법이 있는 거고 귀납적 방법이 있는 거죠. 요 방법은 기준을 이미 정했으니까 연역적 방법이 한 것이고, 여기는 대상의 역사를 살펴보는 특징을 추출한다. 이게 뭐죠? 이거는 귀납적인 거죠. 여러 증거를 모아놓고 보니까 내가 예, 여러 가지 증거를 모아놓고 보니까 뭐가 돼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연역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랜드한 티오리가 있고 큰 이론이 있고 그 밑에 그 기준에 의해서 각 시점별로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기준에 의해서. 사례를 볼까요? 커피의 역사. 커피를 누가 누가 어떤 종류의 커피를 어떻게 어디서 마셨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 아이스크림의 역사는 로라 와이스라는 사람의 아이스크림의 지구사는 어떤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디서 주로 판매되었다. 광기의 역사는 어떤 놈을 미친놈이라고 생각했는지 유럽 역사 속에서 누구를 왜 미친놈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어떻게 가두고 다뤘는지를 다룬 몇백 년 동안의 역사를 광기의 역사. 미셸 푸코인데 메셸 푸코라고 써놨네요. 그러니까 미셸 푸코의 연구에 의하면 15세기 16세기 때는 저처럼 42살의 장가 안 간 애들은 미친놈이라고, 광기가 생긴 미친놈이라고 생각해서 감옥에 가뒀던 거죠. 철도의 역사도 그런 것이고, 여기 문명화 과정, 노르베르트 엘리아스의 이 문명화 과정을 보면 음식이 서빙되는 형태의 변화를 갖고, 식탁 앞에서 불쾌했던 것들을 모두 부엌으로 보내고 불쾌하지 않은 나이스한 것만 식탁에 올리는 과정이 바로 문명화 과정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했죠. 그렇게 두꺼운 책에서. 움베르토 에코의 미의 역사, 취의 역사, 궁극의 리스트는 미를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가. 취의 역사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뭐가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걸 연구하는 것이 취의 역사. 철학의 위원은 행복에 대해서 그리스 철학서부터 현대 철학자까지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책 한 권을 10권 책. 자, 이런 연구를 하면 이게 박사 논문이에요. 석사 논문도 할 수 있어요. 제 박사과정 학생은 이런 논문을 써오면 저는 통과시켜줘요. 예, 대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무진장 해야죠. 엄청나게 많이 모아야 됩니다. 자, 그런 연구를 또 다른 사례 볼까요? 이거 보세요. 증권사의 채널을, 한국 증권사의 채널과 수수료와 상품이 시대에 따라서 요렇게 변화가고 요렇게 정리되었다. 이렇게 한 샷으로 보여주는 것을 연구하는 경우. 이것도 좋은 연구죠. 그죠?
요건 박사 논문을 쓰기 약간 부족해. 왜냐면 보고서를 쓰기 좋지. 그죠? 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어떻게 해보냐면 여러분 세 가지 정도 뭐뭐의 역사, 나는 무슨 역사를 써야지. 이거는 이 역사는 어떤 기준으로 살펴보아야지.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고 주요 참고 문헌은 무엇이야. 이렇게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역사를 여기 한번 해봅시다. 제가 사례를 한번 드려볼까요? 보안의 역사 할까요? 보안이 뭐야? 보안, 안전, 시크릿이란 말이네요. 오케이. 옛날에는 보안이라고 하면 뭐였어요? 집에서 도둑놈이 우리 집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장건 장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변해서 경찰이 존재한다든가, 세콤 장치가 있다거나 그랬는데, 요즘은 바로 한 10년 20년 전에 세스코라는 회사가 나와서 바퀴벌레를 잡아주고 방역을 해주는, 예? 건강을 지켜주는 보안을 했다가 지금은 어떤 걸로 변해갈까요? 또 그전에 뭐도 있었어요? 어, 바이러스 보안도 있었네. 컴퓨터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보안 업체도 있었죠. 이렇게 이런 거 보안의 역사 어떠세요? 예, 그 보안의 역사를 갖다가 보안의 대상의 변화, 기준이 대상이에요. 보안의 대상이 사람이었다가 컴퓨터였다가 건강이었다가 뭐죠? 채물도 있으시죠? 은행도 보안 업체를 해주잖아요. 돈을 대신 맡아준다거나 금이나 금보석을 보관해주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이걸 이는데, 그러니까 숫자에 자신이 없으시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숫자 분석, 계량 분석에 자신이 없으시면 이런 논문 주제를 갖고 오셔도 저는 졸업을 시켜드려요. 그것이 어 뭐죠? 훨씬 저기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예, 사회적 임팩트가 있으면. 자, 보세요. 유통에 관련, 여기 보세요. 제가 하는 거 보세요. 유통과 관련된 대상의 역사를 제목으로 작성해 보자. 제가 그래 놓고는 구체적인 주제가 명확히 보여야 된다라고 써놨어요. 업종의 역사 중에서도 보안업의 업무 영역의 역사, 제가 이렇게 써놨죠. OTT 서비스의 컨텐츠 변화의 역사,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번에 어떤 학생이 OTT의 전략에 대한 연구 이렇게 써왔는데, 그러면 뭘 보겠다는 거예요? OTT 가격 전수 전략? 그럼 전략이 뭐죠? 까우뚱하게 되잖아요. 전략이라는 단어는 everyday knowledge에 속하는 거예요. 그건 학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회화 색상의 원천지. 그러니까 색상, 회화에서 색상, 각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의 컨트리 오리진. 파란색은 아프리카니스탄에서 왔고, 노란색은 러시아에서 왔고, 빨간색은 어디서 왔고, 이렇게 색상마다 원천을 뒤진 역사. 유곽의 역사. 유곽의 역사가 뭐예요? 홍성철이라는 제 후배가 유곽의 역사를 쓴 책을 써서 문화관광부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유곽이라는 것은 여자나 남자가 상대방 성한테 몸을 파는 것을, 그리고 돈을 받는 것을 유곽이라고 하거든요. 그 유곽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어떤 이렇게 가격을 매긴다, 이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말 되죠? 이렇게 여러분 히스토리컬 연구의 주제를 한번 정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자기가 평상시에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그것만 쭉 뒤져서 뭘 한다? 히스토리컬 연구를 써서 박사 졸업해도 돼요. 가령 부동산 가격 책정, 뭐 주체의 변화에 대한 연구, 규제 변화의 뭐 기준의 변화, 뭐 그는 뭐 규제의 변화, 뭐 뭔지 모르겠어요. anyway, 화이팅 하시고. 오늘은 어디 한 거죠? 여기란 거예요. 아, 히스토리컬 연구도 뭐가 된다? 박사 논문이 된다. 이 논문 되게 재밌게 나올 수 있다. 구체적이어야 된다. 주제가 명확해야 된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자료를 많이 잡아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수고하셨어요.